혹시 우리 몸에서 조용히 아무런 경고도 없이 암을 키워가는 무언가가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혈당입니다. 혈당은 단순히 당뇨와 관련된 것이라고만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높은 혈당은 우리 몸의 암세포를 자극하고 키우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일상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있는 습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생활 속에 숨겨진 이 의외의 위험한 습관들을 하나씩 알아볼 텐데요.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혹시 이런 위험한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고 꼭 점검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치 있는 시간 가시TV입니다. 혈당과 암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들이 점점 더 밝혀지면서 암의 성장과 혈당의 밀접한 연관성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혈당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부분을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암세포의 에너지원은 포도당입니다. 암세포는 빠르게 증식하는 특성 때문에 에너지를 아주 많이 필요로 합니다.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도 포도당만 있으면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이를 워버그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주변 혈액에서 가능한 많은 포도당을 흡수해 성장 속도를 높이죠. 우리가 혈당을 높게 유지할수록 암세포는 성장할 발판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겁니다. 또한 혈당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고혈당 상태는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혈당 상태는 세포 내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염증 반응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염증 반응이 반복되면 세포들이 손상되고 결국 암세포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인슐린 분비가 자극되면서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암세포 증식을 도울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인슐린의 역할입니다. 인슐린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혈당을 세포 안으로 이동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 이때 인슐린은 단순한 호르몬 역할을 넘어 세포 성장 촉진 역할도 하게 됩니다. 인슐린이 많이 분비될수록 암세포가 성장 신호를 받게 되는 셈이죠. 특히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인슐린 유사성장인자 수치도 함께 증가하면서 암세포가 더 쉽게 자라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암치료 중 혈당을 낮추는 식이요법이 암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탄수화물 식단이나 금식을 통해 혈당을 조절하면 암세포가 사용할 수 있는 포도당이 줄어들어 성장이 억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암세포의 성장 속도를 늦추고 치료 효과를 높이는 보조요법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암 예방과 암 관리에 있어 혈당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혈당을 잘 조절하면 암세포가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제한되고 인슐린 저항성과 염증 반응도 줄어들면서 암 발생 위험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혈당을 올리는 건 음식이 전부일 거라 생각하시나요? 사실 음식 외에도 우리의 생활 습관들이 혈당을 올릴 수 있는데요. 혈당을 높이는 의외의 생활 습관 5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양치질입니다. 갑작스러우시죠? 양치질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양치질을 바로 식후에 하는 습관이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식후 바로 양치질을 하면 입안의 당이 아직 높은 상태에서 칫솔질을 하게 되는데 이때 미세한 상처가 생길 수 있고 이 상처가 세균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입안의 염증은 체내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고 체내염증은 혈당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치질은 꼭 식후 30분 후에 하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몸은 자기도 모르게 싸워야 할 상황으로 인식하게 되는데요. 이때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들이 분비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본능적으로 에너지를 비축하려는 생리적인 반응이 생겨 혈당이 쉽게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 평소 스트레스 관리가 혈당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불규칙한 식사 시간입니다. 시간에 맞춰 규칙적으로 식사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이로 인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증가합니다. 코티솔은 혈당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식사를 거르거나 식사 시간이 들쑥날쑥하면 인슐린이 안정적으로 분비되지 못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몸은 피곤함을 느끼면서 에너지를 더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때도 역시 코티솔이 많이 분비됩니다. 그리고 피로를 느낄수록 단 음식이 당기는 현상이 생기면서 혈당이 쉽게 오를 수 있어요.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에도 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 혈당 관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 최소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앉아있으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 특히 인슐린 감수성이 낮아져서 혈당이 쉽게 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후에는 가볍게라도 움직여주는 것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의외로 혈당을 올리는 생활 습관들이 있어서 놀라셨을 텐데요. 의외로 혈당을 올리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통곡물빵입니다. 통곡물빵은 흰빵보다는 훨씬 건강에 좋은 선택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흰빵보다는 나을지 몰라도 통곡물빵도 탄수화물이 많아서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빵을 여러 조각 먹거나 버터나 잼을 곁들여 먹으면 혈당이 생각보다 많이 오를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통곡물이라는 이름 때문에 건강에 좋다고 안심하고 드시는데 혈당을 관리해야 하는 분들께는 과하게 먹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통곡물빵이라고 해서 무조건 건강에 좋은 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 저지방 요거트입니다. 저지방이라고 해서 건강에 좋고 혈당에는 무해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저지방 요거트에는 맛을 더하기 위해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가 많이 들어간 경우가 많아요. 특히 과일 맛이 첨가된 저지방 요거트는 당 함량이 높아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일반 플레인 요거트를 선택하거나 집에서 무가당 요거트에 직접 신선한 과일을 추가하는 방법이 더 건강합니다.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께는 과일맛 저지방 요거트보다는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가 더 좋은 선택이 될 거예요. 세 번째는 건과일입니다. 말린 과일은 과일을 말려서 보관 기간을 늘린 식품이죠. 그런데 과일을 말리면 당분이 농축되기 때문에 신선한 과일에 비해 당 함량이 훨씬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포도 몇 알 정도는 혈당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걸 건포도로 먹으면 당분이 농축된 상태라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어요. 또 건포도나 말린 망고처럼 당분이 많은 과일들은 소량만 먹어도 혈당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말린 과일을 챙겨 먹는 분들이 많은데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싶다면 건과일은 소량만 섭취하거나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선한 과일보다 혈당을 더 빨리 올릴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는 에너지바입니다. 에너지바는 운동 후나 바쁠 때 간편하게 먹기 좋은 음식으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문제는 많은 에너지바가 당분으로 가득 차 있다는 점입니다. 초콜릿이나 꿀, 과일 시럽 같은 것들이 들어가 당도가 매우 높은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당분이 많이 들어간 에너지바는 혈당을 빠르게 올릴 뿐만 아니라 포만감도 빨리 사라져서 더 많은 음식을 먹게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에너지바를 자주 드시는 분들께는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당 함량이 적은 에너지바를 고르시거나 대체 간식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과일 주스입니다. 과일 주스는 신선한 과일을 갈아 만든 것이라 건강에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주스는 과일의 당분이 농축된 형태라서 섭취 후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렌지 주스나 사과 주스처럼 당 함량이 높은 과일로 만든 주스는 혈당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과일을 직접 먹는 것과 주스로 마시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통과일을 섭취하면 섬유질이 함께 들어있어 혈당이 천천히 오르지만 주스로 마시면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이 급격히 오르기 때문입니다.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통과일을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게 더 건강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의외로 혈당을 올릴 수 있는 생활 습관과 음식들, 그리고 혈당과 암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음식들 중에도 혈당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또 혈당 관리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고혈당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죠. 혈당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여러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 특히 암 예방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 잘 적용하셔서 더 건강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을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드리기 위해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